네, 안녕하세요. 정재엽입니다. 오늘 되게 인상적인 게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이런 설명은 처음인데 어, 기대가 많이 되네요. 중동 합격 자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제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수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수업 들어가서 아이들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그거에 앞서서 수학 공부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정말 극상위권까지 올라가려면 어떤 자질들을 갖춰야 되는지, 그래서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여기가 제가 쓰는 강의실인데 아이들 4시간 동안 수업 듣거든요. 학부모님들께서 모범을 좀 보이셔서 좀 지루해도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얘기라는 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합격자반의 목표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 브로셔에는 해당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요. 혹시 좀 찍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슬라이드가 다 차게 되면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찍으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전 과목 전교권 학생의 양성이에요. 중동은 아직 2학기 성적이 나오진 않았는데 1학기에는 1.0, 올 1이 9명 나왔어요. 바로 위기수에서요. 타 학교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실제로 위기수 친구들은 근래 한 6, 7년 중에서 저는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번 기수도 경쟁률이 꽤 높았고,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꽤나 높았기 때문에, 이번 기수도 꽤나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학만 잘한다고 대학 가는 거 아니고, 당연히 이제 모든 것들을 잘 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학 외에도 다른 과목을 포함한 공부 전반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선배들이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교들이나 멘토들이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 방학 때 되면은 조교 선생님들 막 와가지고 질문 받아주고 하고, 행정조교도 있고 한데 다 중동고 선배들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들이 계속해서 아래 기수로 타고 내려갈 수 있게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전 과목 최상위권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정보도 있어야 되고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냥 옛날처럼 그냥 어떻게든 박치기 해가지고 되든 말든 어떻게든 해보고 이런 게 안 됩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으려면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보라는 거는 또 너무 과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보만 수집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결국에는 정보도 갖추고 본인이 해줄 땐 해주고 그 과정에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정신머리 똑바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요.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정보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에 맞는 학습 밸런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가령 1학년 내신의 핵심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1학년 내신의 핵심은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고요. 수학마저도 굉장히 암기 과목스러운 면모를 가져요. 1학년 때는. 그러니까는 1학년 때는 저는 암기 안 하는데요. 저는 암기가 너무 싫은데요. 하는 친구들은 1학년 내신에서부터 첫 단추가 꿰어지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근데 2학년에 가면은 또 암기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암기 과목들이 탐구 과목으로 좀 대체가 되는 느낌이 있고요. 과탐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맞는 학습 밸런스를 잡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파악을 하고 들어가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한 기수 위의 선배들을 예시로 생각을 해 놓으면은 12월 달에 수학 수업을 제가 아무것도 안 깔았어요. 왜냐면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되냐면 수능 국어를 하고 탐구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7월, 8월부터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대학 잘 간 선배들이 취했던 전략들이에요. 물론 세대가 바뀌면서 조금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도 조금 바뀌고 내신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노하우들을 계속 전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막 12월부터 막 난 미적분 2까지 할 거야 이럴 게 아니고 수능 국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시기에 맞는 학습 밸런스 굉장히 중요하고 과목별로 학습 방법이 다를 수가 있겠고 그거에 따라서 수시 전략이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꼭 학생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정말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는 학교 가서 졸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전교 1등이 학교 가서 조는 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친구들도 꼭 명심해야 되는 게 학교 가서 수업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오늘 3시간 반밖에 못 잤는데 정재엽이 막 자꾸 갈궈가지고 숙제하느라 3시간 반밖에 못 잤는데 근데 가서 수업을 들으니까 밀도가
밀도가 얕아요, 수업이. 이거 50분 할 양이 아닌 것 같은데. 한 15분 만에 끝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50분 동안 해버리네?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합리화 그 기계가 돌아가는 거죠. 이거 이럴 거면 그냥 자고 옆에 있는 건실한 내 친구 땡땡이한테 그냥 필기 받아가지고 내가 15분 만에 해버리면 35분 이득이네? 이러면서 그냥 엎어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변수들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땡땡이가 갑자기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며, 땡땡이가 필기를 다 못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데서 이제 누수가 생기게 되면은 내신 경쟁에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 재밌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수능 만점 몇 명인지 아세요? 중동 말고 전국에서 5명 있어요. 5명. 그 중에 4명이 현역이고, 그리고 5명 중에 4명이 메디컬. 근데 제가 가르친 녀석 중에 한 명도 그 녀석 있는데 그 중동은 아닙니다. 그 친구는. 저는 이제 고3 수업도 하는데 고3 수업은 중동반이 아니고 전체 수능반이어서. 근데 5놈 중에 4명이 서울대 의대를 쓰는데 정시로 해도 되겠죠. 근데 수시로 붙었어요. 수능 만점을 받았는데 수시로 이미 붙었어요. 그러니까는 점점 이제 수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보면은 그냥 내신 잘하는 놈들이 수능도 잘 보는 그 상관관계가 조금씩 더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오래 갈 필요도 없고 한 15년 전, 10년 전 이때만 해도 분명히 정시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별론데 정시로 그냥 팍팍 머리 빡빡 밀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또 안 맞는 느낌이에요. 그냥 맞춰서 들어가는 느낌. 학교 수업 잘 들으시고 이런 것들은 뭐 다 태도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리고 요즘에는 입시에서 그 10년 전, 15년 전에 비해서 당연히 너무나도 수시의 비중이 실질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죠. 정신머리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 가능한 학습을 위한 생활의 설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공부를 정말 잘하고 타고난 녀석들 중에 성적 안 좋은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 입장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사례들인데 뭐 때문이냐면은 본인을 통제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잠자는 거, 뭐 핸드폰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통제를 못해요. 근데 사실 공부는 번뜩이는 그런 어떤 순간순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번뜩이지 않는 80%, 90%의 그 잔잔한 순간들이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른들은 그걸 알고 있는데 애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저 저번 주에 그냥 뭐 밤새면서 했습니다. 밤샌 날 하루고 6일 동안 놀았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1, 2월이 되면 가장 강조하는 게 그거고 아이들을 굉장히 저는 타이트하게 선별을 해서 봤는데요. 선별해서 받았을 때 선별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시험지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막 무슨 학원 오는데 제가 막 면접까지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다 개별 면담을 하는데 개별 면담을 할 때 뭐 공부 잘했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게임 하니? 운동하니? SNS 하니? 이거 3개 물어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녀석인지 거기서부터 이제 코칭이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1학년 초기에는 무슨 미적분 1을 하고 미적분 2를 하고가 아니고 그 정신머리 잡아놓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정진이라는 건 당연히 똑하고 우직하게 가야 된다는 거고 항상 본인의 실력은 본인의 고점이 아니고 본인의 저점이라는 거를 항상 인지를 해야 되고 저점을 높이는 그런 공부를 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그 다음은 뭐 공부의 본질은 오답과 복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얘기는 이따가 학생연사도 제가 가르쳤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 얘기를 꼭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랑 그 친구랑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뭔가 뭐 의견이 맞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둘 다 아주 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오답을 안 하는 녀석들은 그냥 공부가 뭔지도 모르는 녀석이에요. 저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문제집을 풀고 채점하는 거 있죠. 그거는 그냥 오답을 하기 위한 예비 동작이야. 잠시만요. 제가 놓쳤네요. 이거 한번 찍고 가실 분들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 뜬구름 잡는 얘기여서요. 뭐 이게. 네. 그래서
오답을 오답을 하기 위해 저는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내가 지금 맞출 수 있는 거는 시험장 가서 맞춥니다. 지금 못 풀었던 거 이거를 맞출 수 있게 되게끔 하는 게 이제 공부의 과정이 되겠죠. 근데 오답만 하면 이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이게 항상 되게 딜레마인 게 뭐냐면은 공부를 제일 잘하는 놈이 제일 덜 틀리잖아요. 근데 제일 덜 틀리는데 질문은 또 제일 많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은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요. 맞춘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나 이거 맞추긴 했는데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답은 우리가 보통 이제 틀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것조차 안 하는 놈들 많은데 진짜 최상위권 친구들은 틀린 거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그거 하려고 문제를 푼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맞춘 것까지 복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수학이 좀 쉬운 학교라고 한다면 또는 뭐 수능의 기조가 좀 쉽게 가는 기조라고 한다면은 복기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수학이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학교들에서는 뭐가 또 일어나냐면은 후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시간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원 애들이 너무 공부 잘하는데 50분 만에 이거 변별해야 되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그 시험지를 아주 고봉밥으로 이렇게 쌓아서 줍니다. 막 앵간히 공부한 애들은 20문제 다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경쟁을 자꾸 주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맞췄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맞췄는데 이거를 1분 풀 게 아니고 이거 15초 만에 풀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가르치는 환경에서 맞은 것들만 오답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맞췄는데 7분이 걸렸어요. 50분짜리 시험인데 한 문제 7분 걸렸으면은 그 문제 풀 게 아니고 다른 거 두세 개 더 풀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복귀까지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메타인지 같은 경우에는 오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 입장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 오답해라, 엄마가 오답해라, 아빠가 오답해라, 선생님이 오답해라 얘기를 하는데 오답을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티칭을 똑바로 안 해주니까 그 오답 노트 막 예쁘게 막 붙여가지고 오려 붙이고 하는 거 사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의 핵심 뭐냐면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를 늘릴 수 있는 소재로서 오답을 쓰는 것도 있어요. 오답 노트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은데 메타인지는 뭡니까 하면은 내가 그 우리는 뭐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뭐 사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하는 대상을 내 인지로 바꾸는 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다가 이런 이상한 실수를 했는지 그걸 파헤쳐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에서 제일 쓸데없는 게 뭐냐면 딱 붙여놓고 틀린 이유 땡땡 실수하는 거 이렇게 써놓고 가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왜 실수했는지가 나와야 되는 건데 메타인지가 나와야 되는. 내가 그때 무슨 상태였지? 뭐 예를 들면은 1페이지에 5번까지 있다라고 하면 엄청 쉬워요. 그거를 푸는데 애가 고점이 상당히 높은데도 그 1, 2, 3, 4, 5번 중에 한두 개씩 꼭 틀린 놈들이 있어요. 뭘까요? 이유가? 그 이유 다 있습니다. 실수가 랜덤하게 터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랜덤하게 터지는 거면 걔가 쉬운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편중되게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고점이 상당히 높아서 여기 한두 개 틀리는데 뒤에는 다 맞춰요. 막 어려운 것도. 그런 친구들은 뭘까요? 이유가 다양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충분히 예열이 안 된 상태에서 와다다다 치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시간 부족해 하면서 와다다다 치는 애들. 그러면은 예열이 안 돼 있어요. 머리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그 앞에서 실수가 와장창 나는 거죠. 근데 이제 풀다 보니까는 이제 예열이 돼서 뒤에는 실수하다.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되죠? 쉬운 문제 한 50개 뽑아놓고 너 이거 시험 들어가기 전에 이거 풀고 들어가.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답 노트를 틀린 이유 적어 실수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그냥 계속 거기에 발목 잡히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게 되려면 오답 노트가 있어야 되고 얘가 왜 틀리는지 어디에서 틀리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럼 그에 대한 이유를 뭐 이 이유를 제가 바로바로 내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가설들을 계속 이제 해보는 거죠. 야 이래서 이런가? 이렇게 해볼래? 요거를 한 세네 번 하다 보면 잡힙니다. 실수도. 그 과정 자체가 메타인지인 거죠.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이런 거니까. 그래서 오답과 복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거고요. 실수를 제어하는 방법을 학습을 할 겁니다. 요게 좀
어느 정도 틀이 잡혀서 내가 이런 실수하는 거를 이런 방식으로 잡아냈어 라는 경험치가 쌓이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가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용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지 메타인지를 계속 진행을 해가면서 단원별로 날 수 있는 실수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체크할 수 있는 그 선순환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번 찍고 갈까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이제 저희 실제로 오답 관리표 쓰는 건데 오답을 굉장히 저희는 오답을 얼마나 강조를 하냐면 100문제를 숙제를 냈는데 아이가 3개 틀리고 97개를 다 맞춰왔어요. 오답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몇 프로로 나가냐면 60%로 나가요. 97%가 아니고 60%로 나가요. 왜냐하면 오답을 안 했으니까. 저희는 오답을 한 번 틀리면 2번까지 시킵니다. 최소 2번을 시킵니다. 그래서 풀고 채점이 60이에요. 그리고 1차 오답이 20%, 2차 오답이 20%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00문제 중에 3문제 틀리고 나머지 다 맞춰도 97%가 아니고 오답을 안 했기 때문에 60%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애들이 그걸 가지고 선생님 이거 맞습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게 합당합니까? 기준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3개 걸러내려고 그 100개 푼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97개 시험 나오면 풉니다. 그 3개를 못 푸는 거지. 그럼 그걸 풀 수 있게 해야죠. 그래서 오답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시간 압축에 대해서는 결국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생들이 좀 봐줘야 되는 파트인 것 같아요. 심화 개념을 만들고 그걸 응용을 할 거고요. 출제 가능한 모든 재료를 학습을 시킬 겁니다. 이거는 내신뿐만 아니고 수능에까지 직결되는 내용이고 수능에서는 이제까지 좀 안 내던 것들을 자꾸 내고 있어요. 평가원이. 그러니까 이제 대조적으로 뭐 16, 17, 18년도 이때는 그냥 냈던 것도 내고 냈던 것도 내고 6월에 뭐 탁 보여주고 9월에 보여주고 그 흐름 타고 수능 보여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6월, 9월 수능이 막 이제 각기 놀고 있고 막 안 내던 거 자꾸 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나올 수 있는 거 교육과정상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공부한다 요런 자세가 훨씬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신이건 수능이건 너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갈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랑 아이들이랑 좀 지지고 볶고 해볼게요. 뭐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하나만 꼽자면 요거죠. 세트 단위의 분석이 좀 필요한데 아이들이 세트 단위의 분석을 하지도 않고 별로 경험해본 친구도 없어요. 보통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문항 단위로 들어가 있어요. 아, 이 문제 어려웠지, 이 문제 쉬웠지, 이 문제 새로웠지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세트가 어땠냐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똑같은 문제 20개 가지고도요. 제가 순서만 바꿔도 유의미하게 평균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어떤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수모문항인데요. 중동에서는 수모문항이 나오고 학생들 집중해서 들어봐. 수모문항이 나오고 선택형이 14개가 나오고 단답형이 3개가 나오고 서술형이 3개가 나와요. 점수 배점은 선택형은 4.5에서 5.5 정도 쭉 올라가는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단답형은 4, 5, 6 서술형도 4, 5, 6이 나옵니다. 서술형은 부분 점수가 있어요. 시험이 이제 끝나가는데 3문제가 남았어요. 선택형 마지막 문제, 단답형 마지막 문제, 서술형 마지막 문제 이렇게 3개가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 3개의 문제를 일단 살펴봐야 되겠죠? 3개의 문제 중에 내가 풀 수 있는 게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지? 지환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3개가 엇비슷해. 셋 다 좀 아리까리해. 막 뭐가 쉽고 뭐가 어렵고가 없어. 어떻게 선택할 거야? 뭘 풀 거야? 서술형을 풀어? 이유는 뭐야? 훌륭하죠. 부분 점수 얻어야죠. 단답형 어떻습니까? 끝까지 못 풀면 어차피 걔는 빵점이에요. 빵점 아니면 6점이에요. 근데 아리까리 하면은 그 배팅하기 어렵죠. 그죠? 선택형은 어때요? 찍어버리면 되잖아요. 그건 사실상 기대 점수가 1.2점이 있어요. 그냥 5분의 1 쳐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선 서술형 풀어가지고 3점이나 4점 받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운 좋으면 선택형 맞춰서 쭉 올라가는 거고.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단답형 선택한 친구는 높은 확률로 그냥 못 풀 겁니다. 빵점 플러스 빵점. 서술형 선택한 친구는요. 얼추 써가지고 한 4점 받았다고 치고
여기에서 만약에 선택형까지 맞춰버려? 그럼 플러스 9.5점입니다. 등급이 갈리죠. 마지막 5분에 등급이 갈립니다. 이 훈련을 사실 체계적으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세트마다 다 다른 거죠. 세트마다. 이 세트에서 제가 방금 구체적인 상황을 줬는데 이런 구체적인 상황은요. 끝도 없이 많아요. 끝도 없이.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촉박한 시간 내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 요거를 해야 되고 세트 단위 피드백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야 되죠. 이 판단력은 뭐 갑자기 막 무슨 조상님이 이렇게 점지해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로 가는 거죠. 네, 여기 슬라이드 여기 끝이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반은 1월 6일 개강을 하고요. 화요일, 목요일 아침 시간을 씁니다. 이 클리닉을 참여를 못하는 친구들은 안 오는 게 좋겠습니다. 클리닉까지 확보를 해주시고요. 이 시기는 아이들한테도 중요한데 저한테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어떤 녀석들인지 좀 봐야 되고 이 클리닉을 꼭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합격자반 문풀까지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듣거나 아니면 얘만 듣는 건 괜찮습니다. 이 화목만 듣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목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화목에는 시험 없기 때문에 시험 다 여기서 모여서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듣거나 얘만 듣거나 해주시고 합격자반은 인원이요. 지금 윗기수랑 2개 윗기수가 모두 이제 수강생을 3자리를 넘겼는데 그럼 처음에는 몇 명이냐면 윗기수는 처음에 9명으로 시작을 했고 그 윗기수는 6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학원인데 막 입반 테스트로 이렇게 막 떨어뜨리고 하는 거 솔직히 재수 없다는 거 아는데요. 그 처음에는 좀 실적을 바로 낼 수 있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실적을 낼 수 있는 녀석들을 뽑아서 갈 겁니다. 물론 이제 시험 한번 치고 나면은 이제 아랫반을 열어가지고 거긴 이제 입반 테스트 없이도 들어올 수 있는 반을 만들 건데요. 처음은 저도 이제 기준을 또 잡고 성과를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입반 테스트 굉장히 좀 까다롭게 봅니다. 그 대신에 처음 들어온 친구들은 일단 윗기수는 아직까지 한 명도 이탈이 없고요. 그 윗기수도 거의 이탈이었고 이번에 졸업한 3학년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합격자반부터 듣던 친구들이에요. 보통 그때 들어오면 그냥 끝까지 가더라고요. 성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합류를 꼭 한번 노려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언제 입반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3월 달에 또 추가 모집을 좀 할 거고 또 3월 달에는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뭐 미리 보는 중동 중간고사 해가지고 1회 특강을 할 겁니다. 그때는 제가 어떤 선생님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과목 선생님 꼬셔가지고 보통 국어랑 많이 하곤 하는데 이제 국어 수학 중동 스타일로 이제 모의고사 착 보거든요. 왜냐하면 3월쯤 되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1, 2월 달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게 중동에서 먹힐까가 아이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무서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는데 또 궁금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3월 1일에 보통 합니다. 1일이나 2일에 보통 하는데 그때 한번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친구들은 입반 테스트를 그걸로 가름해가지고 받아줍니다. 네, 그래서 시간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브로셔에 있으니까는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합격자반 문풀에서는 오면은 한 세트 풀고 해설 듣고 한 세트 풀고 해설 듣고 이렇게 합니다. 중동 기출을 풀 겁니다. 기출을 풀 거고요. 여기 입반 테스트가 없습니다. 개별 수강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거 듣는 친구들은 얘까지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입반 테스트는 공수 원투의 20문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반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합격자반 동안 제가 진도를 어디까지 빼냐면요. 보통은 그냥 공수 원만 빼고 맙니다. 저는 선행에 욕심을 안 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적분 2를 빼고 뭐 확통을 빼고가 아니고요. 뭐 기하가 있어? 기하를 뭐 하등 쓸모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첫 시험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시험 가서 잘 봐야 돼요. 보통 1컷이 80점 정도에 잡혔어요. 이번에 10% 1컷이. 그 안쪽에 들어가는 거를 그냥 목표로 해야 되고 특히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100점 하는 거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냥 첫 시험 잘 봐놓으면요. 첫 시험에서 100점을 찍고 뭐 90점을 찍고 95점 찍고 하는 녀석들은 그냥 다 잘합니다. 그 이후에 선행 안 돼 있어도.
채워 넣으면 됩니다. 선행할 시간은 충분히 많습니다. 이 시기에 제가 하나만 부탁드린다면 제 수업을 듣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 미적분 2 시키지 마십시오. 미적분 1도 안 해도 됩니다. 배수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시기에는 그냥 공통수학 1만 하시고, 공통수학 1만 하긴 아무래도 좀 불안해 라고 하면 2 정도까지, 공수 2 정도까지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근데 아이들마다 다르죠. 저는 공수 1, 2를 지금 봐도 모든 걸 막힘없이 다 풀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때는 선행을 하는 게 말이 됩니다. 나 어떤 시험지 나와도 100점 맞출 수 있어. 그럼 그때 하세요. 근데 보통은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아직 모르니까. 실력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수원을 계속 하십시오. 저도 그냥 2달 동안 공수원 계속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첫 시험에서 무조건 1등급 나오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3월 이후에는 이제 하이퍼반으로 바뀌게 되고요. 별도 입반 절차가 없이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있고 3월 초에 미리 보는 중동 모의고사 우수생은 입반 테스트가 면제 이렇게 됩니다. 3년의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대비반까지 갑니다. 수능 대비반은 이번에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정시가 발표가 다 안 났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 좀 제한적이고, 일단 수학은 미적분 마지막 기수죠. 선택해가지고 마지막은 아니네요. 한 번 더 남았죠. 다 미적분 선택해가지고 1등급 다 받아왔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수능 만점을 했고, 중동 친구는 아니지만 네,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고, 학생들한테는 이 평가가 좀 무섭다라고 하면은 평가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네들이 이제 중동을 선택한 이상 그냥 계속 평가를 받는 나날들이 이제 지나갈 건데, 입반 테스트 보시고, 입반 테스트는요 제가 떨어져도 전화를 다 드려요. 보통 90분 정도, 100분 정도까지도 보거든요. 입반 테스트를 90명, 100명 제가 다 전화합니다. 그래서 뭐가 지금 안 돼 있고 떨어지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붙는 놈은 10명이고 나머지는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다 전화 드려서 뭐 하시라 이거 알려주니까 사실 나쁠 거 없잖아요. 와서 50분만 투자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3월 초에 내신 모의고사도 보면요, 이거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보내줍니다. 애들마다 다 코멘트 달아가지고. 근데 평가는 매는 빨리빨리 맞는 게 좋아요. 특히 중동은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중학교 때 좀 날렸어요. 중학교 때 좀 날려가지고 1등급이야. 내가 1등급 안 받으면 뭘 받아. 근데 와가지고 그냥 와장창 2등급 나오고 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왜냐면 워낙 잘하는 애들 모아놨기 때문에. 그 중동은 그냥 역사적으로, 요즘에는 막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역사적으로 수학이 굉장히 센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학 잘하는 녀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내신 따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빨리빨리 이제 좀 당해보고 맞아 놓으면은 아차차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할 수 있으니까 평가를 좀 받도록 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저 이제 내려갈 건데,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오늘 많이 왔으니까 꼭 당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1월부터 이제 계속 세뇌를 시키는데 올해는 조금 앞당겨서 12월부터 자네들은 오늘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뭘 것 같아? 지환이 뭘 것 같아? 네 이름밖에 몰라. 뭐겠어? 수업 때 졸지 마. 학교 가서. 알지? 학교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학원이야. 알겠지? 절대 그걸 까먹지 마.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